관리비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아파트들이 있고 또 좀 적게 나오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까지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큰 격차가 있는지 놀랍습니다. 자가 또 임대 여부에 따라서 관리비의 차이, 단독 다가구 주택은 임차인 부담이 최소 10배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1.1배, 연립주택은 반면 0.9배로 임차인 부담이 조금 오히려 적고요. 다세대 주택이 2.1배, 그리고 오피스텔이 1.4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관리비, 임대료 전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느냐? 자가냐 임대냐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텐데 주택 유형별로 점유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왜 차이가 많이 나는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자, 윤석천 평론가님, 왜 이런 겁니까? 일단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을 받죠. 그래서 관리비 같은 경우는 갖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요. 회계를 갖다가 투명성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비를 갖다가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주인이 하나니까요. 다른 빌라라든지 다세주택에 비해서 관리비를 갖다가 전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게 임대소득을 갖다가 탈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는 어떤 정황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가령 뭐 전월세 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 같은 경우 6천만 원 이상, 그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 초과할 때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걸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가령 뭐 월세를 갖다가 27만 원만 받고 관리비를 갖다가 한 50만 원 받던 거 갖다가 한 100만 원 받는데도 심지어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네, 큰 배보다 거잖아요. 배꼽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어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갖다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네, 최 원장님, 진짜 뭐 월세가 27만 원인데 관리비 105만 원 이런 꼼수 매물도 있다는 게 이 자료 만든 국토연구원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요, 요번에 나온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2022년도 4월 달부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때가 잘 아시겠지만 8월부터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면서 임대료 5% 상한제 걸려 있었죠. 그다음에 또 뭘 했었냐면 전세 6천만 원, 그다음에 월세 30만 원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해 나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꼼수네요. 꼼수 매물이 나온 거죠. 예. 관리비라는 것은 사후 사용료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별도 집계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의 이 관리비 쪽으로 월세를 옮겨 타면은 자 어떻게 되면 5%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임대 수익으로 잡히지 않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계약 갱신권 무력화됐죠. 그다음에 임대차 신고제에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회피 사유가 됐죠. 그다음에 임대소득이 이제 2천만 원이 넘으면 지역보험으로 이게 옮겨가거든요. 네. 그럼 또 지역보험 내는 것까지 소득을 탈루하는 탈세까지도 감안을 했을 때 이것이 가능했는데 자 이거는 정부에서 잘못한 점이 많습니다. 별도 직계 관리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별도 직계 관리가 어렵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직계 관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내놓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 점점 더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까지 오니까 더욱더 월세는 깎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고를 안 해야 되는 관리비 아니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배수 차이를 보여주셨지만 관리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래서 굉장히 꼼수 매물들 그리고 꼼수 셋집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